도시락. 자, 그 세법은 요번 주에 그 휴강인 거 아시죠? 여기 있죠. 세법 휴강입니다. 세법 대신 민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선생님이 그 여행을 선생님 가족들하고 여행 잡혀 있어가지고 동남아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동남아. 공연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동남아 공연. 세법 교육.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틀 전에 왔어요. 이틀 전에 와가지고 어저께 얘기해 드렸죠. 2차 하시는 분들 위로. 근데 여기 대부분 1차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금요일날 쉬는 날이죠. 근데 금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이제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책에 이제 보겠습니다. 책에 우리 중간 생략 등기까지 했죠. 맞습니까? 그렇게 했고 187조 했고 205페이지. 자, 205페이지에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 나와 있습니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등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공시 방법은 등기죠, 등기. 맞아요? 옆에 보세요. 전부 다 깨끗하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등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기입등기, 경정등기, 변경등기 이런 거 다 나오죠? 예. 원시적으로 불일치할 때는 경정등기하고, 내가 증축했다 그러면 뭡니까? 뒤에 변경등기 하죠. 등기 후에 바꾸는 거 변경등기. 등기할 때 뭡니까? 잘못됐다 그러면 경정등기하고. 그런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 등기. 불법으로 말소되면 말소 회복하기 하죠. 말소 회복 등기로 합니다. 멸실 등기는 뭡니까? 부동산이 멸실됐을 때. 그거 돼 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깨끗하죠? 일단 감상했으니까 X. 그 페이지 X 안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1, 2, 3, 4로 가면 주등기고 2에 1, 3에 1, 4에 1 이렇게 가면 뭐야? 부기등기죠. 자, 우리 부기등기 하는 게 대표적인 뭐야? 환매등기. 환매등기. 옆에 적어놓은 환매등기.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환매등기는 부기등기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부기등기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환매특약등기입니다. 환매등기. 됐습니까? 그걸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두 분이가 나왔습니다. 환매등기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종국등기가 있고 예비등기가 있습니다. 자, 종국등기가 대부분 뭡니까? 뭐 등기하면, 본등기하면 효력이 생기는 건데, 예비등기라는 건 뭡니까? 가등기, 예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예비등기는 뭐야? 가등기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등기법이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네. 배웠었죠? 네. 그래서 무슨 등기 한다고? 가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있죠? 자, 가등기는 옆에다가 자, 214페이지 참조해 놓고요. 214페이지, 479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요. 244페이지. 214페이지죠. 214페이지. 또 가등기 나옵니다. 214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은 예비등기의 효력 나옵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214페이지. (214페이지) 한 편 봅니다. 책에. 예비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되어 있습니까? 자, 그래 보면은 가등기는 미리 가자입니다. 미리 하는 등기예요. 맞죠? 목적물에 내가 사겠다고 예약하면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죠. 그래. 여기 한번 보죠. 그래. 네? 이거죠? 이 부동산 산다고 예약하면서 무슨 등기 한다고요? 가등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자, 각구. 이거 알고 있잖아. 각구는 뭡니까? 소유권의 변동사항 각구에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합니까? 을구에 하죠. 그래서 순위번호 사항란에 보면은 첫 번째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갑이 되어 있습니다. 갑이 되어 있고 2번 어떻게 되냐면 가등기 해 놓습니다. 누가? 을이. 했어요? 옛날 등기 보면 이렇게 상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다 나눠져 있지만 옛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갑에서 병을 넘어갔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누가 구합니까? 병으로 가잖아. 이런 내용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 됩니다. 가등기. 가등기는 등기법에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100% 나옵니다. 100%. 우리 가등기 있는 내용에다가 우리 시험 여기 요 정도 보고 시험 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플러스 더 해야 되죠.
왜? 등기 예규하고 규칙이 있으니까. 무슨 말이죠?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등기법까지 다 풀린 거야. 아시겠죠? 가등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매년 문제 많이 나올 때는 3번 나옵니다. 3번. 3문제까지 나온 적 있어요. 가등기가. 2문제, 1문제. 제일 적게 내도 1문제 나옵니다. 가등기가. 어디 얘기한다고요? 등기법에. 근데 요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알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가등기에게서 이 을이 가등기 해놨는데 제3자에 넘겼잖아. 그 본등기를 할 때 이 4번 의뢰가 본등기 하는 게 아니고 어디 한다고? 여기 한단 말이야. 그럼 가등기의 효력은 뭡니까? 여기 있잖아. 무슨 보존적 효력이 있다고? 파소도 다 돼 있습니다.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다. 됐습니까? 그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이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제보존 권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언제 생기냐? 이거 시험 나왔었죠 또. 물권 변동적 효력이 언제 생기느냐?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자, 여기 본등기 한다고. 그러면 가등기 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본등기 한 날짜 6월 1일이야. 그럼 물권 변동적 효력 언제 생깁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금 언제 내냐 이 말이야. 세금. 본등기 지 앞으로 돼야 세금 때린다고요. 취득세.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 언제입니까? 본등기 시. 그러면 여기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할까? 계약서. 이 보세요. 예약이 계약인 거 알고 있어요? 예약이 계약인 거 알죠? 채권 계약인 거 알죠? 네, 앞에서 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을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계약서 누가 썼어? 병하고 쓴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맞죠?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가백에 한다. 을이 가백에. 알겠죠? 이해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걸 외우는 사람 바보야. 다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4번째, 5번째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랑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채권적 청구권이랑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요거 2개 비교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왔었죠. 요거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이거 물권 청구권 가등기 안 된다. 정지 조건물이랑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말이에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차를 니한테 주겠다. 이 아파트 니한테 주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가등기 딱 해놓는 거야. 알겠어요? 자동차 같은 가등록 해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동차는 등기가 아니고 등록이라 하죠. 진장동 한번 가봐. 등록사무소 돼 있어요. 등록사무소. 진장동에 있어. 알죠? 등록사무소. 자,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가등기를 부기등기 방법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를 넘길 때는 부기등기 방법으로 넘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넘길 수 있다고. 알겠어요? 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가등기를 부기등기 넘기면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해야 된다. 들어봤죠? 그 가등기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법 하니까 바로 얼어버리네요. 맞죠? 자, 등기법하고 세법은 어떤 분들이 뭐 등기법, 세법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 아프다고 그런 머리 아픈 사람은 지금 2차 하신 분들이 머리 아파야 돼요. 알겠죠? 지금 동차 하신 분들은 공시법, 세법을 한 타임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1차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5월 달에 조지 놓겠습니다. 제가 5월 5일 날 쉬시고 5월 6일 날 물권법 싹 정리해 줍니다. 알죠? 알겠습니까? 네. 5월 1일 날 쉬라고 애들 데리고 놀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하루만 놀아주면 되죠? 맞죠? 근데 이런 뭐 알잖아요. 한 명 와도 수업합니다. 한 명 와도. 네. 근데 이미 2명 돼 있어요. 벌써. 실장님과 딱 2명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린이 아니거든요. 얘가 지금. 맞죠?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치기 마지막 주에 앞에 주에 민사특별법. 그래, 끝내본다고 그냥. 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잘라가지고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알겠죠? 네. 자, 그렇게 갑니다. 민사특별법은 5점만 하면 됩니다. 5점만 딱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때는 프리하게 그냥 5점하고 가면 돼요. 아시죠? 그 다음 주에 시험 치면 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시간표에는 뭡니까? 거의 없습니다. 많이 비어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1차를 언제까지 끝내라고? 5월 달까지. 민법 개론. 뭐 개론은 모르겠고, 민법 끝내버려. 아시겠죠? 민법 끝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되면 5월 둘째 주가 되면은 개론 두 번째 특강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끝이면. 그 다음에 6월 달 되면은 이제 강의가 공법 한 번 있고 나머지 없어요. 세 번 마지막에 한 번 있고. 그래서 두 주는 토요일 날 노는 날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하겠지만, 맞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1차를 끝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도 다 그렇게 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계시고, 6월 달에는 한거 하니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공부해요. 토요일, 일요일. 알겠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가등기는요, 다시 한번 볼게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214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줄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고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에. 찾았어요? 214페이지에. 자, 없고 두 번째 줄에 현관펜.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을 뿐 찾았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실체법적 효력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다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게. 가등기 하는 이유가 뭐라고?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가서 추정력 인정돼 안 돼? 끝에 동그라미 1번에 여기 있잖아. 추정력 X.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 OX, X. 추정 나오면 X의 가등기. 가등기 나오고 추정력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X. 알죠? 오로지 뭐 하기 위해서 하는데?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또 나온다. 중간에. 순위 보존적 효력만 있고, 다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번등기 순위가 가등기 때 소급함으로써 된다. 그거 줄 것이고, 포인트는 어디 있냐?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입니까? 여기 해놨잖아.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 번등기 시. 물권 변동적 효력은 무슨 시? 번등기 시. 맞죠? 번등기 시에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번의 별표. 자, 1번, 2번, 3번 다 중요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1번의 포인트는 뭡니까?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2번의 포인트는 물권 변동적 효력은 언제라고? 번등기 시.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일의 세 번째 내용 포인트는 누구한테 한다고? 여기 나오죠. 4번. 원래 가등기 의무자, 을이 가백이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을이 가백이. 왜? 예약이 계약이야, 계약. 계약서 쓰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갑이 돼야 되지. 얘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얘가 가등기, 본등기 하면은 얘는 무슨 말소 됩니까? 얘는 직권 말소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순위가 어느 게 빨라? 한번 물어볼게요. 2등이 높아, 3등이 높아? 2등. 맞죠? 그럼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두 명이지. 그럼 등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거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뭐냐면 찍말 직권 말소 등기관이. 알죠? 알겠습니까? 이거 등기 보시면 다 배우잖아. 예?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다고. 왜? 이 소유자가 을로 돼 있고 또 병도 돼 있잖아. 그럼 2번이 빨라, 3번이 빨라? 2번이 빠르니까 2번 놔두고 3번 지압한다고. 이게 주말한단 말이야. 붉은색으로 지운다. 알겠어요? 등기 보시면 다 나온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찍말 당하는 애야. 찍말 당하는 애. 찍말 당하는 애. 알겠어요? 그러면 저 자를 상대로 이전 이촉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이 가등기된 부동산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면은 찍말 당한대. 그래서 경매나 부동산 할 때 가등기된 부동산 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배워가지고 자녀에게 뭐 합니까? 아파트를 줄 때 무슨 등기 해놓습니까? 그 가등기 다니면. 며느리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등기 쳐 가져와 봅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에? 딸이 있어. 아들이 없고. 자, 그래 됐다 말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 가져와 본다고. 맞죠? 그리고 걔가 부동산 갖고 있는데 은행 가서도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은행이 가등기된 부동산 대출 줬잖아. 본등기 치면 말소입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들어가서
대출 좀 받자. 이러면 가등기 대 부동산 대출 좀 받자라고 하면 뭐랍니까? 가등기 말소해야 해줍니다. 이란다고. 알겠습니까? 왜? 은행이 무슨 말 당하니까? 찍말 당하니까, 찍말. 에? 이거 찍말 한대, 찍말. 알죠? 이거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물권도 청구량 가등기 돼, 안 돼? 안 된다, 했죠? 채권 청구는 된다. 이거 비교해야 됩니다. 해놓고. 정지조건부량 가등기 됩니다. 가등기 되고, 가등기에서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 말. 여기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예약 완결권하고 같이 연결해서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 맞죠? 몇 년? 10년인데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작년에 시험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에? 32회 때 요 가등기 내고 33회 때 예약 나왔고 올해 뭐 나올 차례입니까? 가등기 나올 차례지. 알겠어요? 얘를 물어보든 한 개 물어본다고. 알겠습니까? 32회 때 가등기 문제 나왔고 33회 때는 예약 완료고 예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는 가등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높다 했지 나온다 안 했어. 내 따지지 마. 높다 그랬어. 알죠? 높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됐어요. 자, 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어디냐 책에 보면은 다시 몇 페이지로 가냐면 20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206페이지 그러면 214페이지도 그 내용 해놓고 여기도 해놨단 말이에요. 206페이지에도. 그럼 아까 앞에다가 뒤에 214페이지는 206페이지 참조해놓으면 되죠? 해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을 위한 가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했잖아.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거 현관표 딱 해놓고 맨 끝에 갑니다. 추정돼 안 돼?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어떤 권리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가등기 추정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옆으로 갑니다. 207페이지. 자,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 처음에 줄망권을 씌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뭐 지상권 뭐 쭉쭉 해놨는데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시험이 안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이 보시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자, 어디 포인트가 있습니까? 정지조건부의 현관편이죠. 우리 시험에 시기부는 안 내고 정지조건부가 냈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지조건부랑 가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나중에 예상 문제집에 가면은 가등기 문제 나오잖아. 이 끝이야. 9개 지문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가등기 문제를 3문제, 4문제 만들어놨다니까. 옆에 적어놔. 거짓말 안 함. 진짜요. 여기 9개 갖고 다 만들어놨다니까. 알겠어요? 우리 기출 문제도 여기 9개 다 있어. 끝입니다. 끝.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가등기의 본등기 나와 있습니까? 1번의 별표. 이게 했잖아. 가등기의 본등기는 누구예요? 원래 가등기 의무자. 갑인테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됐습니까? 네, 현재 등기명의는 아닌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를 상대를 한다. 줄 것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찍말. 맨 끝에 찍말 나오지? 중간처분 등기는 뭐 한다? 찍말 한다. 찍말. 보내요. 이거 3번은 별표. 자, 3번. 물권 변동 조건을 아까 했습니다. 언제? 본등기시입니다. 본등기시.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가등기 소급하는 거 아닙니다. 순위만 소급해. 물권 변동적 효력 언제 생기는데? 본등기 시. 세금 문제 물권 변동적 시기라는 얘기는 뭐야? 세금 문제 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 문제 내는데 본등기 시.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세요. 3번 타이틀의 현관편이면 돼요. 가등기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등기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끝에 가면 가등기사의 권리의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자, 여기 나왔다. 가등기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여기 있네. 오케이? 네, 됐어. 자, 이게 보면 전부 다 옆에 30의 기출 지문들 다 해놨죠, 옆에?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3회 때 예약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가등기가 나올 타임이다. 오케이? 네,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나옵니다. 공동 신청주의 나와 있고, 단독 신청은 예외죠. 이런 것도 다 배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단독 신청이죠. 등기법에 배우죠? 등기하러 갈 때 가버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잖아. 예? 근데 단독 신청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 주급부터 상속받은 거.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잖아. 아버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또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지금 어디 있다고?
여기 계시다니까. 아버지 공동신청하러 나오세요. 이러면 됩니까? 안 돼. 상속 안 된다고. 상속이라든지 보존 등기라든지 이건 단독 신청이죠. 혼동 단독 신청이죠. 왜?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잖아. 전세권 말소를 누가 해야 돼? 지 전세권 지 등기 다 갖고 있어. 지가 소유권 취득해서 그럼 누가 말소해야 돼? 지가 말소해야지. 등등등이 있잖아. 지가 해야 되는 거. 알죠? 단독 신청 외우지 말고 이해만 딱 하면 다 외워진단 말이에요. 아 맞다. 지밖에 없네. 지밖에 없어. 아버지 나갑시다. 등기 싫어. 아버지에서 팍딱 일어납니까?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자, 우리가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X 부동산을 넘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의 등기 권리자. 자, 도의금을 지급했으니까 등기 넘겨야 되죠? 맞습니까? 자,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등기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게 무슨 청구권이다? 등기 청구권입니다. 등기 청구권은 사법 관계죠? 맞아요? 자, 근데 등기 신청권은 뭔데? 등기는 어디가 신청합니까? 법원 가서 하잖아. 등기소. 맞죠? 맞죠?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공법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나 등기 청구권은 같다 하면 맞아 틀려? 32에 나왔습니다, 이게. 다르다 해야 돼요. 다릅니다. 오케이? 네, 같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32의 기출. 알겠죠? 등기는 신청 어디 가서 하는데? 법원, 공법 관계고, 등기 청구권은 등기에 협력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사법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 어디 가느냐? 첫 번째 줄 보시면 돼요.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원칙이다. 이거 다 등기법 시간 배웠을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등기 신청과 구별 다 설명했어요. 옆에 32의 기출 나오죠? 나왔죠? 네, 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권은 뭡니까? 공법 관계고 등기 청구권은 사법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옆에 판례 다 정리해놨죠? 옆에 판례 몇 페이지 참조? 201페이지 참조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으면 됩니다. 자, 됐고.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판례 밑에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실체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줄. 그 계약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무효 등기가 됩니다. 바로 밑에. 찾았어요? 자, 어디 보고 있냐? 209페이지에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 찾았어? 자, 갈게요. 자, 일단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는 일단 계약이 뭐가 된다고 두 번째 줄에 무효가 되고 무효 등기가 됩니다. 세 번째 줄 무슨 청구권이다?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만 줄만 끊으시면 됩니다. 자,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취득시효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로 전미하면은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도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취득시효 현관표 해놓고 채권적 청구권 현관표 놔두시면 돼요.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은 뭡니까? 한자 그대로 보면은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면 내 거니까 돌려도 이 말이죠.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맨 끝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면 핵심이 뭔데? 진정 명의 회복 현관표 해놓고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내 거니까 돌려다. 진정한 소유자 내 거니까 돌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예제 문제 볼게요. 자, 등기 청구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대부분이 뭡니까? 자, 대부분이 무슨 청구권이야?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야. 대부분이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무슨 청구권이 있다고?
물권적 청구권 있죠? 물권적 청구권 어떻게 되는데? 자, 계약이 뭐 되거나,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되면은, 요 합의 해제도 포함됩니다. 하면은, 요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물권적 청구권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무슨 청구권? 뭐 찾아지네 뭐. 찾아지네. 맞지? 자,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무효 취소 해제가 되고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 그럼 그 문제 껌입니다. 요 단어 찾으면 돼. 찾아봐. 몇 번이에요? 못 찾겠어 그게? 치수 찾아봐. 3번 정답 3번. 그럼 대부분이 채권 청구권인데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답이 그거라고. 알죠? 아, 이런 건 뭡니까? 껌입니다. 껌. 나오기만 나오면 그냥 다 찍고 나오잖아. 예? 알겠어요? 네, 됩니다. 아무거나요. 네. 그래서 답은 몇 번? 매매계약 취소를 위한 등기청구권이 말소등기청구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3번. 말소등기청구권 해버리면 쉽게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효 취소, 취소란 단어 써가지고 이 등기청구권은 뭐라고? 말소표 생략해버렸어.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취소, 해제, 무효 딱 찾으면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됐어요? 아,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본등기, 등기의 효력에서 본등기의 효력 나와 있는데, 자, 등기를 하면 이것도 다 등기법 배우잖아. 가배솔로 물권 변동이 되지. 각각 의리 매매계약이 능겼다고. 맞죠? 그러면 등기를 하면, 본등기를 하면은 물권 변동적 효력이 생겨. 맞죠? 그러고 그때 됩니까? 순위가 확정되지. 1번, 2번, 3번, 4번. 맞아? 순위 확정돼? 순위 확정적 효력이에요. 등기가 되면. 세 번째. 임차권과 한매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대항적 효력.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 자, 20년간 병원 공인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점유 취득 시효.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점유적 효력이 있다. 이 내용이고. 추정력. 우리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우리 시험에 절대 나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추정력만 나온다. 됐어요? 판소도 40페이지 보면 나와요. 40페이지 보면 나온다. 추정력 갑니다. 추정력. 자, 어떤 내용일까, 추정력이? 자, 이제 정리를 하러 갑시다. 뭐, 가등기는 다 됐죠? 자, 가등기는 정리를 했어요. 판소 노트 있는 내용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얼마나 좋아. 판소 노트에 다 정리해 주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간다? 추정력으로 갑니다. 추정력. 자, 이렇게 보세요. 이 부동산을 등기했다. 봅시다. 자, 옆에 있는 잡다한 거 좀 지우고. 자, 한번 물어볼게.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은 같아 달라? 다르다. 다르다. 같다면 틀린다. 네. 자, 물권적 청구권인데 대부분이 채권적 청구권인데 해제, 취소, 무효 나오면 뭐라고? 무슨 청구권이다? 물권 청구권. 예상 문제집에 이 문제 아까 22에 나왔던 문제 있죠? 요 문제 그대로 또 나옵니다. 예상 문제집에. 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게 형태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자, 갑이 이제 매도인,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자, 봅시다. 이 사람이 매도인. 좀 붙여서 적자. 지우고 붙여서 적자. 네, 여기 한번 보자. 갑이 이렇게 됐던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을에게 넘겼는데, 자,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쳤죠. 자, 위조해가 쳤어. 위조했어. 자, 우리는 등기가 형식적 심사주의입니까? 실질적 심사주의입니까? 등기. 다시 한번 할게.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입니까? 형식적 심사주의입니까? 충분히 이해해. 근데 맞죠? 예, 집에서 복습은 뭐 안 해도 돼요. 맞죠? 예. 언제 하라고 그랬어? 7월달에 하면 돼. 예? 7월달에 하면 돼. 예? 자, 등기는 뭡니까?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알죠? 무슨 말이죠? 자, 이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인 서류만 가져오면은 우리는 등기해줘 안 해줘? 그래서 우리 장점이 뭐야? 형식적 심사주의 장점은 신속하죠.
근데 단점이 뭐야? 허위와 부실의 등기에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 내가 봤어. 자, 그렇게 그게 뭐예요, 그 내용이야. 그러면 요 보시면은 위조해서 등기할 수도 있다 없다? 서류만 가져오면 등기해 준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사무소 위조죠. 처벌됩니다, 이거. 자, 위조해가지고 등기하고 이 병인한테 팔았어. 그 등기를 딱 해가지고 얘한테 갔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을 팔려고 딱 등기부를 한번 딱 떼보니까 지 앞으로 안 돼 있어. 누가 앞으로 가 있어, 지금? 병 앞으로 등기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소송을 하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 맞아요?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으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니면 말소등기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방법은 내 거를 돌려받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또 이거 선이야, 선이. 선이라는 게 뭐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얘는 법원에 등기부 등본 제출로 끝입니다. 알겠죠? 얘는 판사님,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적법한 원인에서 취득한 걸로 추정되고 적법한 절차로 등기된 것으로 추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면 얘가 다 깨야 돼. 인마가 위조해가지고 넘긴 겁니다 라고 설명해줘야 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뭡니까? 등기가 됐으면 무슨 얘기 있다? 등기에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 등기부 한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순식간에 지나가서 몰랐지. 이렇게 있었는지.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뭐만 제출하면 등기부 등본 제출하면 판사가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등기된 거 추정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깨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위조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죠? 입증하면 추정력은 깨진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럼 얘는 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면 뭡니까? 요렇게 추정돼 안 돼? 된다. 자, 한번 줄거 보자. 뭐라고?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적법한 원인에서 등기된 걸 추정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력은 당사자간뿐만 아니라 제3자뿐만 아니라 전에 있는 권리자에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옆에 기출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은 언제 어떻게 됩니까? 돈 빌려주면서 하는 거잖아. 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피담보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에다 적어놔야 돼요. 기본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나왔던 기출지문이야.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여기. 기본 계약 추정되지 않는다. 돼 있네, 옆에 있네. 자, 가등기는 추정이 있었어, 없었어? 여기 했잖아, 위에. 가등기는 추정이 있었어, 없어? 없었잖아요. 이거 시험 나왔던 거. 추정에서 잘 나옵니다. 자, 전명의자가 미성년자도 추정되고요. 멸실회복 등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추정력이야. 그 다음에 지금 시험에 나왔던 게 소유권 보존 등기 됐는데 양수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깨진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뭔데? 내가 건물 지어서 내가 최초라는 등기가 보존 등기 맞아요? 그런데 양수받은 게 입증되면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죠. 됐어? 끝. 추정 경기 이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 추정이 뭔데는 알아야 돼. 자, 진정한 사람이, 자, 이 사람 정정한 소유자인데, 자, 위조를 해가지고 넘겼단 말이야. 등기가 딱 돼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해서 돌려받든지 아니면 말소기로 돌려받을 때 이 사람은 뭐만 제출하면 등기부 등본만 제출하면 판사가 적법한 절차, 적법한 원인, 적법한 권리관계로 취득한 거로 추정해버려. 알죠? 이런 거 깨는 걸 누가 다 깨야 된다고? 갑이 다 깨야 돼요. 추정은 반증이 있으면 깨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212페이지. 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 돼 있죠? 있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줄까지,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네요. 파랗게 된 것부터 해가지고 끝에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 받고 두 번째 점 가서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이전이 됐다. 추정력 같은 사망한 후에 등기 넘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추정 깨집니다. 21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점 파랗게 된 거 그거 줄 거면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점에서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줄 것이면 되고 자, 세 번째 점 허무인 여기 적어놓고 가자. 허무인은 뭡니까? 사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지. 등기 추정 깨지죠? 됐습니까? 자, 추정 깨진다 이렇게 되고 자, 등기가 경됐다. 대리권은 존재도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대리권도 추정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자, 판례 내용 가면은 1번 판례 포인트는 줄거 져 있네. 그 줄거 져 있는 그 포인트입니다. 등기 원인의 태양이 모습입니다. 과정이 다르더라도 이러한 주장만으로 등기 추정력 깨진다고 할 수는 없다. 등기가 되면 추정력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 가서 자, 우리가 2번 판례 포인트는 뭡니까?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됐잖아. 그럼 추정력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213페이지 매니하고 있습니다. 2번 판례. 세 번째 판례 포인트는 자,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으면 입증됐다. 입증됐으니까 추정력은 그 입증되면 깨진다고 무조건. 됐습니까? 자, 근저당권 뭐가 추정된다고 했습니까? 피담보 채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돈 빌려준 채권 추정돼 안 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 돼 있습니까? 됐어요? 자, 우리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줄 거면 돼. 보존 등기 원시 등의 것이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되면 양수받은 게 입증되면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고? 깨진다 했잖아. 됐어요? 됐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판례 있죠? 줄거 져 있지? 네, 그 얘기입니다. 요거 얘기해요. 요거.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양수받은 게 입증되면은 최초 등기가 보존 등기인데 양수받은 게 입증되면은 보존 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죠. 이해됐어요? 네, 됐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0번.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된 것도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두 번째 가지고 깨지지 않는다. 줄 것이면 돼요. 자, 그래서 특별조치법 어떤 경우입니까? 옛날에는 3명 보증인만 있으면 등기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까지 또 특별조치법 했었거든. 왜 특별조치법을 하냐? 왜 할까요? 미등기된 필지가 많죠? 전국에 미등기된 게 많다니까. 근데 미등기되면 세금 때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국가가 뭡니까? 세금 좀 거들라고. 등기 좀 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했던 특별조치법은 뭐였습니까? 보증인 3명에다가 플러스 변호사,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알죠? 이런데 딴 관심이 없었으니까 맞죠? 저희한테 미리기 토지만 가르쳐주면 제가 바로 제 앞으로 보존등기 해봤을 텐데 안 가르쳐주더라고. 네, 맞죠? 자, 봅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특별조치법에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가지고 부수적 효과 나옵니까? 그냥 줄만 풀었어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알고 취득했다. 악의로 추정하죠.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판례 별표입니다. 2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점유의 추정력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등기에 대한 추정력은 점유 추정력 인정되느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점유의 권리 추정, 적법 추정은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옆에 기출 지문 나오는데 30일에 기출해 놓으시고 242페이지 참조해 놓으시오. 242페이지 한번 24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42페이지 폈어요? 200조 한번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을 추정한다.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2번. 동산에 하나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돼 있습니까?
30일의 기출 딱 해놓고 옆에다가 몇 페이지? 21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15페이지 가서 이제 문제 한번 보자. 옆에 예제 문제 있어요? 있지? 예제 문제. 자, 5번 지문부터 한번 보자. 핵심 단어 뭔데? 5번 지문 핵심 단어 뭔데? 가등기 찾았어. 그 맨 끝에 가서 추정이 있어 없어? 자, 문제가 뭐에 관한 거야? 칠판 봐봐. 추정이 관한 거지? 그러면 가등기는 추정이 있어 없어? 이게 정답이야. 답 몇 번? 5번. 지문 다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가등기 나오면 추정이 있냐 없냐 확인하면 돼. 중간에 읽는 건 이거 뭐랍니까?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가등기다고 그 다음에는 지랄 안 읽어. 추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됐어. 답은 골랐어. 1번 지문부터 봅니다. 자, 무슨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 됐지? 핵심 단어 등기야, 등기.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야? 등기에 추정을 묻고 있잖아. 등기가 되면 적법한 절차 거치고도 추정한다. 맞죠? 1번 맞지? 이거 다 아니고 그렇게 보면 돼. 근데 2번 지문은 등기 됐지? 자, 그때 가서 적법한 등기 원인에서 취득한 거로 추정된다. 맞죠? 맞고. 3번 지문.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적법한 권리자 인정된다. 맞죠? 맞아? 내 권리가 있는데 불법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어서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3번 맞고. 4번 지문은 아까 판례 봤지? 다르게 주장해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됐죠? 확실한 답 나왔잖아. 가등기는 추정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5번이 틀린 지문. 넘기시면 됩니다. 동산 물건은 시험에 아예 안 냅니다. 우리 시험에. 알겠죠? 지금 뭡니까? 선의 취득이 언제 나오냐면 17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없어요. 19회 때 한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우리가 이제 자격 따면 부동산 거래합니까? 동산 거래합니까? 부동산. 동산을 시험에 낸 적이 없어요. 지금 14, 15년 동안 안 낸다고. 안 냅니다. 저는. 왜? 부동산도 지금 모르는데 뭡니까? 동산까지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자 간단하게만 봅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 38페이지 한번 펴봐. 38페이지. 38페이지.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 파트잖아, 지금 아직까지. 물권 변동은 어떤 건데?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동산 물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 이 물권에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 거야. 부동산 물권은 뭐 해야지?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 해외로 발생한다. 186조. 그리고 예외가 뭡니까?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은 생겨 안 생겨? 생긴다 했죠. 이거 중요하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동산은 등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공시 방법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인도하는데 인도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어.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다고요. 알겠어요? 시험에 내 안 내? 안 내. 근데 설명을 해줘야 돼. 어떤 건지. 네, 점유 계정 때문에 설명해줘야 돼. 현실 인도는 내가 갖고 있는 동산을 넘기는 게 현실 인도야. 안 어렵지? 간이 인도는 이미 넘겨놨어. 너 해라는 의사표시로 누게 된다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 간이 인도야. 시험에 안 나와? 이해 안 돼도 찾아오지도 마. 알죠?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뭔데? 점유 계정. 소유권을 넘겼다가 다시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점유 계정 많이 하는 게 언제입니까? 보통.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옛날 아파트 이제 처분하죠. 근데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 한 3개월 뒤에 입주하지.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잔금 치잖아요, 여러분이. 그거 갖고. 나중에 아파트 좀 사보고 해보세요. 분양 받아보고. 예? 그래가지고 됩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잔금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나가 지금 3개월 동안 딴 데 가야 되잖아. 그러면서 매매 대금을 좀 까줍니까? 거줍니까? 까주면서 3개월만 더 쓰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내가 소유권을 넘겼지만 다시 빌려가 내가 계속 점유를 계속하는 게 뭐예요? 점유 계정입니다.
점유 계정의 의미가 뭔데? 점유 형태가 계정 고쳐졌다 이 말이지. 그 전에 뭐였는데? 자주였는데 뭐로 바뀌었다고? 타주로 바뀐 거야. 이게 점유 계정이야. 알겠어? 나중에 배웁니다. 네. 이 점유 계정 의미 아시죠?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점유 계정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 아, 소유권 넘겼다 다시 빌려서 내가 점유를 계속 하는 게 점유 계정이다. 오케이? 자, 그럼 목적을 반환점과 양도는 뭔데? 자, 이겁니다. 갑이 이 물건을 병인한테 빌려줬어요. 그러면 5시간 자전거 빌려줬어. 5시간. 그럼 5시간 지나면 내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맞지?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기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야. 뭘 넘기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기면, 은행한테 넘기면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방법 몇 가지 있다고? 216페이지에. 뭐 동그라미 인도 방법 현실 인도 간이도 돼 있지? 표시도 하지 마. 안 나온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현실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계정 목적 반환 청구 양도가 있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 그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의미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 이게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알아야 돼. 됐죠? 넘어간다. 자, 이게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 인도 방법으로, 4가지 인도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고,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이 뭔가? 선의취득인데,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낸 적이 없어, 지금 10몇 년 동안. 이거는 뭐, 다음 달에 할지 말지 고민할 거야, 내가. 알죠? 할 수도 있어. 우리 판소노트에는 돼 있죠? 선의취득. 있죠? 선의취득. 그래서 요거는 뭐 5월달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한번 넘겨봐 안 넘겨봐. 한번 넘겨보자. 넘겨보자. 어떻게 보니까 깨끗하네. 기출 지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래도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지. 217페이지에 249조 상식으로 좀 알아놔야 됩니다. 평원 공인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정당 소유자가 아닐 때도 즉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인데 알았다 하고 가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상식으로 알아놔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원래 소유자인데 자전거를 뭡니까? 자전거를 조카에게 빌려줬어. 조카. 그래서 요게 이제 뭡니까? 그 유명한 조카 새끼입니다. 우리 한번 호로 새끼 한번 배워주겠죠? 예? 그 호로 새끼는 시험에 잘 나오잖아. 협의 무권 대리. 맞지? 협의 무권 대리. 자, 근데 이게 조카 새끼야. 이모가 조카에게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 자전거를 팔아줬겠다. 어디에? 당근 마켓에 팔아줬겠단 말이야.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 양수인. 이 양수인이 우리 수강생이었어요, 진짜. 예?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대공원에 자전거 타고 갑니다. 가다가 이모가 나타나가지고 딱 막습니다. 멀리서 봐도 뭡니까? 내 거는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맞죠? 난 멀리서 봐도 우리 와이프 보입니다. 저기서 숨죠. 맞죠? 멀리서 봐도 보인단 말이야. 맞죠? 내 거는 보인다고. 맞지? 내 거 보이. 그래서 딱 막 뭐랍니까? 야, 내 자전거인데 왜 네가 타? 나는 샀다 이러잖아. 이 도둑년이 내란다. 도둑년이면 가자 경찰서. 그래서 경찰서 가서 저희한테 전화했어요. 어떤 거냐 이게? 이게 선의취득입니다. 자, 동산을 그거 돼 있어요. 동산을 무권리자가 맞죠? 적법한 법률행위, 법률에 유의한 법률행위를 하면은 이 양수인은 선의고 무과실 때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그럼 얘가 무슨 취득자야? 원시 취득자야. 이모가 지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몰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모가 뭐랍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 조카 새끼를 죽여봐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 알겠죠? 근데 시험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미국 얼마나 재밌는데 이게 재밌는 얘기도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런데 시험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간다. 깨끗하죠? 네, 넘어갑니다. 도품 유실물 특례도 지금 안 나옵니다. 넘기시면 돼요. 자, 물건의 소멸 타이틀만 다 보면 돼요. 목적물이 뭐 되면 멸실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하고 소멸시효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다. 근데 소멸시효 걸리는 게 무슨 물건만 된다? 현관펜 용의물건. 무슨 물건? 용의물건. 용의물건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용의물건 뭐뭐 있는데?
지지전 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용의물권, 지지전. 자, 그래서 요거는 20년간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은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소멸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립니까? 걸립니까? 항구성이기 때문에 소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소유권에 소멸시효 걸린다면 난리 나겠죠? 예, 여러분 소유권 뭐 2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뭡니까? 한 10몇 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샀는데 이 아파트에 소멸시효 걸린다면 난리 나겠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혼동 나옵니까? 혼동. 혼동도 시험에 요즘은 잘 안 됩니다. 나는데 어떤 것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우리 혼동 한번 보자. 이 혼동 잘하거든. 근데 시험은 뭡니까? 잘 내, 안 내? 잘 안 내요. 혼동. 요거만 보자. 자, 여러분이 전세 들어갔다가 2년이 지났어요. 전세 들어갔는데. 자, 2년 지났는데 집주인이 뭐랍니까? 그냥 뭐 1,000만 원 더 주고 네가 가져가라 하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잖아. 전세권자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거야. 알죠? 혼동으로 소멸했다. 이 전세권 또 말소를 누가 합니까? 혼자 가서 해야 되지. 지가 전세권 갖고 있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맞죠? 이 전세권 말소할 때 뭐 해야 돼? 지가 가서 말소해야 되지. 이게 무슨 신청이야? 단독 신청이야. 등기법에. 알겠죠?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됐어? 근데 소멸하지 않는 거 요거 한번 보고 가자. 소멸하지 않는 거. 이 전세권이 뭐에 목적이 됐을 때?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 이 전세권자가 은행에 담보대출 받았단 말이야. 에? 전세자금 대출 받았단 말이야. 지금 난리잖아. 전세 사기하고 난리잖아. 전세자금 대출 받았단 말이야. 받으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이 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으니까? 목적이 됐으니까. 이게 191조 1항이고 내용입니다. 1항의 내용입니다. 됐어요? 요 정도만 하자 뭐. 나중에 문제는 언제 하냐? 5월달에 한번 해줄게. 요즘 잘 낸다 안 낸다? 안 돼. 다행이죠. 왜? 여러분 혼동을 잘하니까. 요즘 잘 안 냅니다 이거. 알죠? 혼동 뭐다? 전세권자가 뭐 취득했을 때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마찬가지야. 알죠? 혼동 소멸하고 지역권자가 뭘 해야 승용지 소유권 취득했을 때도 혼동으로 소멸이야.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어. 지역권 할 때. 저번 주에.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3자 권리 목적이 되면 소멸해야 안 해? 안 한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개 더 하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혼동 소멸할까 안 할까? 안 하니까 내가 이 마이크에 뭐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네요. 자, 점유권 혼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19회 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광업권이 나왔어요. 광업권도 혼동 소멸한다 안 한다? 내가 토지 소유권도 취득하고 광업권자인데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 그래서 광업권도 혼동을 소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이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거든. 국가 주기 때문에 저 소멸시키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9회 떼기출 지문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가자.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 책에 줄막으로 가자. 자, 어디 220페이지에 191조 1항 한번 볼게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의 행간편. 다른 물건이 뭔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 등이 이런 사람들이 지역권자 이런 사람들이 뭘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다른 물건을 소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소멸해야 하네. 소멸한다.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해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무슨 말겠죠? 요 다른 물건이 뭐라고? 제한 물건 적어놓으시고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한 사람에 들어가면은 무슨 물건이 소멸한다고?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 권리에 뭐가 됐을 때는 목적이 됐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됐고 2항은 나중에 합니다. 3항 보시면 밑에 점유권 밑에다가 적어놔. 광업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 소유권도 갖고 있지만 뭐도 갖고 있다? 점유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제 공법 선생님이 뭐예요? 4시간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그럼 공법 선생님 어제 뭡니까? 4시간 동안 무슨 권이 있었다? 점유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다 했어. 나중에 뭐 그 뒤에 5, 6월달에 한번 해줄까 말까다 이거 잘 안 낸다 이죠. 자, 이제 점유권 들어가죠. 점유권. 자, 점유권 들어갈게요. 점유권 228페이지. 쉬어야 되겠죠? 딱 머리 뭐 어깨가 막 뭐 사인을 보내고 있죠? 머리 딱딱 치고 막 맞죠? 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